2022년 4, 4분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금리를 올렸어요. 미국 중심으로. 금리를 올리면 실물 경제가 위축되잖아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사요. 대표적인 게 휴대폰입니다. 이거 반도체 수요가 떨어집니다. 1년 내내 떨어졌는데 작년 2, 4분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챗 GPT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비행기를 보면 이 활주로 해서 이륙했다. 지금 이륙했다야. 지금부터 날아갑니다. 2020까지는 계속 날아간다. 반도체는 확실한 이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상승기에 진입할 것 같다 이러는데 어떻게 주기가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반도체는 사이클에 경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 경기에 영향을 받는데 2022년 4, 4분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코로나가 끝나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렸어요. 미국 중심으로. 금리를 올리면 이 실물 경제가 위축되잖아요. 위축되니까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사요. 안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휴대폰입니다. 그러니까 안 사니까 그 안에 반도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떨어집니다. 반도체 가격만 떨어진 게 아니고 주식도 많이 떨어져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았죠. 1년 동안 쫙 해서 작년 3, 4분기까지 1년 내내 떨어졌어요. 1년 내내 떨어졌는데 작년 2, 4분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챗 GPT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이에요. 챗 GPT 나오니까 그걸 운영해야 되니까 인공지능 반도체가 나왔어요. 그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아직도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엔비디아의 이 인공지능 반도체가 GPU란 건데 GPU는 혼자 일을 못 해요. 여기에 반드시 D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짝꿍. 근데 이 D램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회사,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 S땡 회사가 그거 만들어서 짝을 딱 맺어서 이게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리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이제 창고에 쌓였던 재고가 점점 풀렸어요. 풀리니까 작년 10월부터 내려갔던 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월이잖아요. 저는 지금 비행기를 보면 이 활주로 해서 이륙했다. 지금 이륙했다야. 활주로 쭉 가다가 지금 이륙했어요. 그러니까 2024년 1, 4분기 이륙입니다. 지금부터 날아갑니다. 인공지능이 멈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 멈추지 않고 인공지능 투자는 계속 될 거예요. 예, 계속 되니까 수요는 계속 창출되겠죠. 과잉 투자할 때까지. 그게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면 2027년까지는 계속 날아간다. 원래 주기가 보통 4년 주기.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은 더. 지금 주기가 원래 없었어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 PC,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가 반도체 가장 많이 썼어요. 거기에 CPU가 있거든요. CPU도 반드시 D램이 옆에 있어야 돼요. CPU 혼자 일을 못 합니다. 거기 합쳐서 연산기예요. 근데 옛날에 PC를 4년마다 한 번씩 바꿨어요. 요즘 안 바꾸잖아요.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바꾸니까 이제 사이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4년 주기의 사이클. 옛날에 저희들은 올림픽 사이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디지털 기기로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니까 뭐 디지털 종류가 많아졌잖아요. 수요가 뭐 어딘가에 뭐 터지면 어딘가 떨어지고 하니까 사이클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딱 하나 사이클이 있었던 게 2017년 슈퍼 사이클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서버 클라우딩 시스템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서버에 반도체 투자를 막 하고 해서 메모리 가격이 2배, 3배로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2017, 18. 그리고 코로나 비대면이니까 다 노트북 사느라고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이클이 없어서 그동안 한 10년 이상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안 좋으니까 당황한 거죠, 다들. 네, 당황했는데 저같이 뭐 30년 이상 반도체에 있던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옛날에 4년에 한 번씩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1년 만에 올라갔어요. 네, 1년 만에 올라갔으니까 뭐 사이클이 굉장히 짧았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이륙은 했으니까 이륙하면 오래 갑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AI 얘기해 주셔서 AI 시장에 당연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지금 수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 삼성과 SK하이닉스 좀 전망 좀 해주세요. 이제 AI 반도체가 지금 이제 클라우딩 시스템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서버죠, 서버 투자. 근데 그 인공지능 반도체 반드시 필요한 게 D램입니다. D램도 고성능 D램이 필요해요. 이제 이름이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온 HBM, 고대역폭 메모리.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은 되죠. 아까 제가 D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70%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절대 다량의 이 공급을 합니다. 양으로 공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나면서 이게 엔비디아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이 생겨날 거예요. 인공지능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근데 이 D램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회사는 전 세계 3군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AI 인공지능 반도체를 하는 회사는 여러 나올 겁니다. 근데 D램 하는 회사는 세계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70%야. 우리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AI 시대에 더 각광받는 기업이 될 것 같다라고 전망합니다. 예. HBM이 사실 판매가 이렇게 확대되면 당연히 우리 기업에는 호재일 텐데 HBM이 D램하고 가격 차이가 좀 꽤 나잖아요. 한 어느 정도 나나요? 6배 납니다. 요거 잘라서 각각 팔 때보다 이게 뭉쳐 있잖아요. 뭉쳐 놓으면 6배 받아요, 지금. 그게 돈 벌죠. 그것도 이제 잘 안 줄까봐 사는 사람이 그냥 돈을 거의 웃돈 같은 거 주고 협상도 안 해요. 웃돈 같은 거 주고 삽니다. 예, 안 해줄까봐 생산 안 해줄까봐. 예. AI가 이렇게 지금 확산되면서 그러면 뭐 글로벌 반도체 시장도 한번 짚어주세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도 AI 중심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AI 반도체가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챗GPT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챗GPT가 나오리라고 전망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챗GPT가 나오면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이렇게 쓰일 걸로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고성능의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했다면 반도체 회사들이 다 했겠죠. 못했어요. HBM이 이렇게 쓰일지도 몰랐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AI가 뻥 터진 겁니다. 근데 뻥 터지고 보니까 AI 괜찮네? 쓰네? 개인이 다 쓰잖아요. 챗GPT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S땡 회사가 스마트폰에 인공지능 반도체를 직접 넣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인공지능 반도체는 직접 전자제품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시장 자체가 6천억 불 좀 못 미쳐요. 근데 시장 전문가들은 2030년에 1조 달러가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1조 달러가 그보다 더 빨리 될 거라고 봅니다. 왜? AI 반도체는요, 고성능이라서 비싸요. 비싸고 모든 전자제품이 많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메모리, 그러니까 D램도 AI 아닌 것보다 AI 아닌 반도체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2배 이상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D램 시장도 지금보다 훨씬 커질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해요. S24가 온 디바이스 AI 폰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온 디바이스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온 디바이스 메모리 자체가 기존 서버에 쓰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아무래도 있잖아요. 요 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AI 반도체가 크게 보면 두 종류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클라우딩 서비스예요. 우리가 뭐 인터넷 같은 거 하면 저쪽 서버에서 우리가 뭐 시켜서 거기서 답을 받잖아요. 그게 클라우딩 서비스예요. 그건 이제 서버 투자입니다. 얘들은 정말 고성능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성능 좋은 반도체가 들어가야 돼요. 그 인공지능 반도체 그렇고 그 옆에 달리는 이제 그 D램도 HBM이라고 현존 최고 성능의 D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온 디바이스의 개념은 뭐냐?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반도체. 이게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그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온 디바이스 AI는 이게 서버에 들어가면 성능이 낮아도 돼요. 서버에 들어가는 그런 걸, 예, 뭐 달 수 없지만 그거 달면 그거 한 개 1억짜리인데 휴대폰 한 2억에 사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량 AI 반도체를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굳이 서버에 들어가는 HBM, DRAM, HBM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쓰는 DRAM보다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예,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적고 속도가 빨라야 돼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인풋 아웃풋 데이터가 주고받는 이 폭이 넓어야 돼요. 와이드 I/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ow latency 와이드 I/O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것보다는 성능이 높죠. 예. 근데 그게 앞으로 많이 시장에서 수요가 클 걸로 그렇게 전망해요. 얼마 전에 그 챗GPT 샘 올트먼이 방한했잖아요. 예. 이번에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대규모 이제 투자를 해서 엔비디아에 대적할 만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이제 올트먼도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삼성과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기업에는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하는 회사와 제조하는 회사가 다릅니다. 네. 설계하는 회사를 팹리스 설계만 해요. 그 미국에서 많이 합니다. 예, 왜 부가치가 하나만 잘 설계하면 떼돈 벌어요. 로또 같이 떼돈 법니다. 근데 이제 제조는 좀 다르죠. 제조는 24시간 일해야 되고 그리고 규모만큼 돈 벌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한국, 대만이 하죠. 그 시스템 반도체 제조 자체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를 주도하고 있는 회사는 엔비디아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회사들도 인공지능 반도체를 하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 제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이 제조는 한국, 대만에 맡기겠죠. 예, 맡기겠죠. 이게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트만의 오픈 AI, 또 AI 반도체가 필요해요. AI 반도체 필요한 반도체 설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사람 모으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제조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제조는 한국 또는 대만에 맡겨야 되니까 와서 눈치 보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협력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눈치로 어떤 협력 관계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예, 모르는데 어쨌든 오픈 AI가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를 하면 우린 좋다. 우린 제조해 주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올트만이 중동 돈을 모아서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지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인데 쉽지는 않다. 예. 그리고 TSMC하고 반도체 제조 제조는 맡길 수 있지만 협력할 수는 없어요. 예, TSMC가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예,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닙니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뭐 자금력이 풍부한데 뭐 그 중동 돈 갖다가 공장 지어서 그걸 운영해주고 이러지는 않아요. 예. 아까 인공지능 AI가 이제 빵 터지면서 반도체 시장도 이제 막 잘 가고 있다고 상승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좀 적절한 지금 대응 구조를 좀 갖고 있는 편인가요? 일단 이제 그 DRAM, HBM 준비는 S땡 둘 다 S땡인데요. 그래서 다 준비돼 있습니다. 예, 다 준비돼 있고 우리가 우리나라 회사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엔비디아 GPU하고 해서 쓰이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걸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가면 GPU를 직접 인공지능 반도체 직접 설계하는 회사도 있어요. 예, 우리 스타트업 중심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들도 있고 시제품도 만들어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버용으로 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용도 잘 할 것 같아요. 예, 온 디바이스용도 이제 그건 경량이니까 잘해서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반도체, DRAM 이제 같이 합쳐서 패키징하는 기술도 갖고 있어요. 예, 기술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고객을 확보하는 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준비는 잘 돼 있다. 예, 준비는 잘 돼 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고객 확보가 중요한데요. 고객 확보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 예. HBM에서 사실 하이닉스가 삼성을 조금 많이 앞서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뭐 사실 HBM이 전체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아직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이제 앞으로 커질 거잖아요. 그 삼성과 SK 하이닉스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했으니까 하이닉스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아무도 전망 못한 그 제품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 빵 터졌잖아요. 아무도 전망을 못했으니까 삼성은 조금 밀어놓은 거예요. 안 한 건 아니에요. 예, 안 한 건 아닌데 조금 밀어놨는데 빵 터진 거야. 그러니까 시간 지연이 생긴 거지 여기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 개발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고객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랑 먼저 손을 잡고 하느냐가 그게 주도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삼성은 좀 늦은 거죠. HBM만 보면 좀 늦은 겁니다. 그래서 뭐 고객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긴 합니다. 예, 하긴 하는데 이제 하이닉스는 일본 고객, 엔비디아 입장에서 일본 고객이니까 예, 그 일본 고객으로서의 혜택은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누리고 있는 중인데 뭐 이쪽은 뭐 우리가 월등히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당분간 계속 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막 622조 투입해서 세계 최대 이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하겠다. 반도체에 막 힘을 지금 싣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 기업들한테는 뭐 당연히 뭐 삼성, SK, 하이닉스 비롯해서 소부장까지도 다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전망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622조를 정부가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이 기업이 투자하는 기업이 하는 겁니다. 거죠. 기업이 투자를 하고 622조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건 정부죠. 네, 예, 맞아요. 정부고 저는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생사를 가를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조 시설이 들어서잖아요. 반도체 직접 만들고 소부장 기업들도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이 클러스터를 한국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도 하고요,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해요. 그럼 그 나라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예, 경쟁을 해야 됩니다. 뭐 다 같이 잘 살면 좋아요. 다 같이 잘 살면 좋은데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누구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좋으면 안 되죠. 예, 그 중에 우리는 괜찮아야 돼. 우리가 괜찮으려면 그 기반에 있는 시설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잘 구축이 돼서 운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운영이 되려면 여러 가지 또 지원해 줘야 될 조건들이 있잖아요. 일단 땅을 사야지, 그리고 잘 정지를 해야지, 그리고 물을 땡겨와야지, 전기도 땡겨와야지. 그러는 과정에서 또 시끄러우면 못 해요. 물이 뭐 건물 지으면 막 뭐 저기 현수막 걸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그만큼 늦어져요. 그래서 늦어지는 만큼 경쟁력은 떨어진다. 떨어지면 다 같이 모든 반도체 제조하는 국가가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누군가는 안 되는 국가가 생긴다 이러면 그게 우리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려면 정부도 의지는 좋지만 이행도 잘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도 조금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희생도 좀 필요하다. 예, 그 국가가 중요하고 또 우리 후배들, 후손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물려줘야 돼. 이건 물려줘야 될 일이잖아요. 저는 그게 안 들어갈 거예요. 나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잘 지어서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못 지키고 못 물려주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못해졌어. 그럼 우리 애들한테 짐이 돼요, 그거. 짐을 주면 안 된다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각자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그걸 좀 보자. 네, 정부도 그래야 되고 국민들도 봐야 돼요. 기술 자체로 보면 같다고 봐요. 일단 TSMC는 오래됐습니다. 50년 됐어요. 근데 삼성은 본격적으로 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돼. 2019년부터 열심히 하겠다라고 선언했으니까 한 5년 됐어요. 뭐 우리 맛집도 보면 50년 맛집 하면 뭐 발길이 가잖아요. 그런 일로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